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리플 가격이 이제 전 한 10,000원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10,000원이라는 것은 한 7에서 8달러 정도 될 거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뭐 ETF의 유입, 전통 금융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뭐 DAT 기업들도 뭐 에버노스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수요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5,000원에서 약간 허들이 저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 10달러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 생각을 합니다.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발행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XRP가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RLUSD가 보면 2024년 12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할 때쯤 이제 그때 이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 1년이 좀 넘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좀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행정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산업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니어스 액트라는 것도 이미 시행이 되었고,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더욱 구조화 상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RLUSD는 뭐 시가총액이 한 14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 중에서는 한 10위에서 11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은 USDC 서클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페이팔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팔 USD,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가문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하고 있는 UST1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RLUSD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RLUSD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뷰도 있고 되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뷰도 있는 것 같습니다. XRP라는 것이 결국에는 송금을 위해서 나온 것인데, 그것이 이제 빠르고 수수료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RLUSD 이것도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송금을 통해서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건데, 이것이 얘가 하면 되는 걸 XRP가 굳이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렇게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것도 전 충분히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플랩스가 크게 보이면 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면 리플랩스가 있고, 이제 리플넷이라는 이제 비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리플넷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것은 아닌데, 이것을 통해서 기관들이 이제 송금이나 결제를 하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XRP 레저가 있습니다. XRP 레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블록체인인 거죠. 그 XRP 레저 상에서 출시가 된 것이 XRP 리플이라는 코인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RLUSD, 이렇게 크게 해서 XRP 레저 내에서 XRP랑 RLUSD가 있어요. RLUSD가 계속 거래가 되게 되면은 XRP가 좀 소각되는 또 메커니즘도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RLUSD가 이더리움 기반에서도 나왔고 XRP 레저 기반에서 나왔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XRP 레저 기반에서 올라오고 있는 점유율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대를 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리죠. 예를 들어 거기서 처음 만든 자동차는 폰이잖아요. 딱 단 한 개의 상품만 있었는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사람들의 새로운 니즈, 잘 살게 되면서 이런 그랜저 이런 걸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XRP라는 것이 먼저 나왔는데, XRP를 송금, 결제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은 이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점진화 제도화되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국가에서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에 뒤처질 필요가 있냐? 라는 아마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RLUSD라는 것을 달러에 연동된 코인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송금, 결제 둘 다 쓸 수 있겠죠. 대신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둘 다 송금, 결제는 쓰이지만은 여기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가치가 1달러에 딱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 XRP는 송금, 결제로 쓰지만은 약간의 그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치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바라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본에 나왔던 송금 결제용은 뭐 둘 다 쓰이는 것은 맞고, XRP는 상대적으로 좀 투자 자산으로서,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 RLUSD는 또 다른 측면으로 좀 활용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너지가 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RLUSD가 많이 사용된다는 거는 XRP 레저의 생태계가 확장된다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XRP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결국에 이제 XRP 레저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또 XRP랑 직접적인 연동은 없겠지만은, 이제 이 레저에서 사용되면서 XRP에 대한 약간 소각 메커니즘이 활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계속 활용되다 보면은 이 XRP라는 것은 또 뭐 중간 브릿지 자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실제 있는 법정 화폐, 그리고 이런 블록체인 간에 있는 이런 화폐들 이렇게 연결해주면서 좀 활용되는, 그러니까 결국에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과 가치와는 좀 별개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은 간접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특히 XRP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XRP만이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차별점과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되게 뭐 다양한 장점이 되게 많이 있는 코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독보적인 규제 명확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SEC와의 소송이죠. 이제 가장 먼저 소송이 걸렸던 코인이었고 가장 이슈화가 되었던 코인입니다. 4년, 5년간의 이제 긴 기간 동안 소송 절차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승소를 하면서 그것이 좀 해소가 되었던 부분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 이제 가장 리플이 대표적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뭐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시장 구조화 법안인 뭐 클래리티 법안 이런 것들의 흐름에 있어서 가장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제거된 코인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 뭐 에이다와 같은 다른 코인들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이제 소송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리플랩스라는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가장 괜찮은 규제가 명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제 XRP의 이중 엔진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XRP, 뭐 RLUSD 너무 같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뭐 고민과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리플랩스 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냥 상품을 여러 개 만든 것이고 그것이 각자만의 시너지와 각자만의 주요 목적 그리고 타겟을 통해서 그것은 뭐 시장에서 충분히 수요가 있고 흡수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같이 좀 동반적으로 좀 성장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통 금융권과의 파트너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명확한 리더십도 같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뭐 리플랩스 이제 중앙화되었다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아와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리플랩스사는 실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M&A 전략을 되게 다양하게 펼치고 있거든요. 202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서 혹은 이제 플랫폼 확보를 위해서 혹은 주요 고객군 확보를 위해 가지고 M&A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전략들이 좀 잘 맞아떨어졌고 이제 시장을 성장할 수 있게끔 견인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지금과 같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리딩하고 있는 이런 크립토 캐피탈, 크립토 수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좀 수혜를 굉장히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코인이 뭐 리플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이 리플의 장점들이 다른 알트코인에서는 빛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뭐 장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죠. 뭐 클래리티 법안이나 뭐 이런 제도화 이런 것들은 같이 큰 흐름상에서 가는 것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라는 것은 약간 중앙화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탈중앙화와는 좀 다른 결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전통 금융권의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약간 유즈 케이스가 좀 많이 작용된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과거 2021년 또는 2017년까지 보았을 때는 이 막 확 올라갈 때 하루에 뭐 100%, 200%, 막 1000%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약간 꿈만 먹고 사는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은 뭐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기와 거짓이 있더라도 그것을 믿고 투자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사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똑똑해지고 시장이 성숙하면서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가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리플이 실질적으로 이런 파트너십, 전통 금융이랑 파트너십 맺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돈을 버는 구조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리플만의 또 특수한 매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XRP를 기준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깨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가격대에 도달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아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데 14만 달러까지 갔을 때 그리고 20만 달러까지 갔을 때 이제 목표 가격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약 14만 달러까지 갔을 때 XRP 가격은 5,000원이다 저는 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한 3달러 좀 넘죠. 3점 몇 달러 정도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그 가격대가 과거 2018년의 고점 그리고 2025년의 고점 수준입니다. 그게 이제 전 고점이고 이제 그때 구간에서는 그 시기에 진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 물려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매물에 대한 소화가 좀 필요한 구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뭐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심리들이 좀 작용하기 때문에 한 5,000원 아래의 가격대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흐름에서 한 번은 어깨 정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까지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리플 가격이 이제 전 한 10,000원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10,000원이라는 것은 한 7에서 8달러 정도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때의 어깨 정도는 한 8,000원, 9,000원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뭐 ETF의 유입, 전통 금융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뭐 DAT 기업들도 뭐 에버노스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수요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보았을 때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게 숫자에 대한 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5,000원에서 약간 허들이 저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달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사실 10달러까지도 충분히 열려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투자자의 영향이 좀 많이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보수적으로 10,000원 이렇게 잡았고 그게 한 7달러 정도이고요. 만약 미국 투자자들 입장으로 봤을 땐 10달러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뭐 10,000원 아래니까 한 7, 8,000원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 달러 기준으로 한 5에서 6달러 사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를 이제 또 전량 매도 해야 될지 혹은 분할 매도를 해야 될지 아마 그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약간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좀 바꿔야 되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어깨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한 25에서 30% 팔아서 어느 정도의 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고요. 내가 생각했던 어깨보다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나머지 한 절반을, 그러니까 한 30에서 40%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냥 추가 여유적인 수익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의 측면에서는 조금 길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결국에는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XRP에 몰빵한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의 코인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XRP를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신다고 했는데 몇 % 정도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리플 몰빵 투자자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주변에도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한 7, 8년 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 원금 회복하시고 뭐 돈을 버신 분들도 계시고, 만약에 7, 8년 전에 뭐 5,000원에 들어가셨던 분은 아직까지 고점을 회복 못하신 분들도 많죠. 그런 분들도 계속 중간중간 물타기를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우상향하는 흐름이었고 다 수익으로 좀 전환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간을 두고 보면은 결국 성장하는 자산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이론, 뭐 저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은 제 포트폴리오 저희 채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안정 추구형인지 그리고 중립 추구형인지 위험 추구형인지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나눠 놓았습니다. 안정 추구형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 이더, 스테이블 코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은 좀 대상이 없고요. 중립 추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 한 60, 이더 10%, 그리고 메가캡이 한 10에서 15%, 라지캡이 5%, 스테이블 코인 10에서 15%입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캡에 포함이 됩니다. 메가캡은 저는 1위부터 10위를 메가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리플은 이제 4위 정도 되니까 메가캡에 들어있고, 여기서 한 10에서 15%를 말씀드렸다시피 한 뭐 최대 메가캡을 나는 리플만 넣겠어 하면은 한 10에서 15%까지 담을 수 있고요. 메가캡에서도 나는 리플 말고도 솔라나가 좀 좋아, 혹은 또 BNB가 좀 좋아, 또는 도지코인이 좋아 하시는 분들을 나눠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데 그래도 한 최대 한 15%까지는 담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격형 같은 경우도 뭐 비트를 한 30에서 40, 이더를 10에서 20, 라지캡을 10, 미들캡을 10, 스몰캡을 10, 스테이블 코인을 한 5에서 10% 가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실 메가캡이 좀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리플을 굳이 안 넣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뭐 이더리움 또는 라지캡에서 일부를 좀 빼서 넣는 것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충분히 리플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왜 포트폴리오에 넣으신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이유는요, 이게 항상 하락할 수 있잖아요. 단기 급락. 10월 10일에 있었던 대규모 청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이 사실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 시기를 대비해서 항상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여유 자금으로 남겨둬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환율에 대한 변동이 있다 보니까 약간 환해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보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XRP는 암호화폐 중에서도 가격 변동이 좀 심한 코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횡보장을 견디고 있는 리플 원정대 구독자분들에게 대표님이 어떻게 멘탈을 지키고 꾸준히 버틸 수 있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플이라는 코인이 되게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께는 익숙한 코인인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시기도 있었고 좋았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약간 중립적인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리또속, 리플의 또 속냐 이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항상 다른 코인은 올라가는데 나는 떨어져 있고 이러면서 되게 씁쓸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그런 소송, 이런 규제의 명확성이 나타나면서 그건 좀 해소가 되었죠.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드렸지만은 좀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저도 많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시장이라는 곳은 사람의 심리가 가장 많이 좀 작용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것이 시장이 지불하는 가장 비싼 대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인내하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돈을 약간 이어지는 구간이 시장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뭐 본인들의 투자 건강에도 좋고 아마 내 수익의 뭐 건강,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건강에 좀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뭐 저희 채널, 저희 표상록에 코인 포트폴리오라는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비트코인, 알트코인, 그중에서 리플도 되게 다양하게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포트폴리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좀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뭐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리플 원정대 채널에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뭐 주변에 소문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